안녕하세요. 알려준바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네. 누구를 위하여 종구를 위하여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대체로 이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테고 아니면 영화라도 보셨을 텐데 우리가 줄거리 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혜민이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은 좀 사랑? 네. 사랑. 어떻게 이 전쟁통에 이 난리 법석에 나중에 사랑을 했을까? 또 오히려 또 사랑이 더 고팠을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한 채로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사랑에 갈급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두 분은 어땠어요? 어쨌든 절체절명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다른 미래를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절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로버트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은 네네.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스페인 아가씨고 네. 미국 남자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마담 뚜를 하고 있는 필라르라는 집시 여자가 네. 이제 설설 이렇게 두 사람을 가깝게 네.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집시가 보는 손금을 보고 이 남자가 죽을 거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예감하면서 마리아와의 사랑을 하는데 마리아 역시도 상처를 가지고 있죠. 네. 그 마을 시장인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보고 그렇죠. 어머니 역시 이제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파시스트들한테 능욕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마리아도 그렇죠. 머리도 맞아요. 깎이고 이제 그러면서 상처를 안고 있는 아가씨인데 그 상처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여성을 이 남자를 만남으로써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상처가 많이 치유가 네. 되었죠. 네. 예. 치유할 수 있는 네. 사랑의 치료제가 바로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동글쌤은 이 네. 소설 읽으면서요. 네. 이 러브라인, 이 작가가 그려낸 러브라인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전쟁이 주는 어떤 기름기 없는 삭막함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통해서. 그리고 영화든 뭐 이 소설이든 굉장히 삭막하고 기름기가 없어.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 그것도 이쁘고 조금 야생마 같은 여자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을 느끼고 얼마나 기름기가 덜었을까 이런 생각을 기름기가 좀 들어요. 없다가 네, 기름기로 그러니까 전쟁은 사랑인 거죠. 네, 네. 사랑과 전쟁인 거고. 미혼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저요? 그래도 여자가 있고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윤기가 돌잖아요. 이거는 저기 뭐랄까. 네. 저는 결혼을 해도요. 네. 공간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삭막하다, 아니, 근데 그런 분들 있더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바로 옆집에 얻는 거예요. 네. 마주보고. 너 잘 때는 가고 네. 너는 너네 집에 가.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예, 예.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살과 살이 마주치고 그런 온기가 네. 사랑인 거죠. 아, 그거는 또 있어야죠. 그 시간은 있어야 근데 되는데. 자기가 항상 하는 것처럼 지겹긴 하겠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여기도 보면은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이 있는데 또 이게 파블로와 예, 예, 예. 필라르의 사랑도 맞아요. 있잖아. 두 사람은 약간 좀 애증의 관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로 왕왕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때로는 이 여자가 워낙이 좀 여걸형이잖아요. 그렇죠. 동지 같은 아내. 굉장히 리더십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 이제 이런 사랑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전쟁을 두 분이 말씀하신 전쟁과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처음에는 이 조던이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뛰어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잘못됐어야 하는데 거기에 분노한 거지만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서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 사랑은 사람으로 미래에 하여금 대한 미래를 살게 만드는 미래. 원동력인 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걱정 없이 네. 살아갈 수 있는 네. 세상. 그것이 바로 지금 네. 내가 전쟁을 하는 이유이기도 맞아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주는 의미가 근데 크지 저 않았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네. 안 놀랐어요? 책을 읽으실 때? 네, 왜요? 어떤 점에서요? 토끼라고 해가지고 아 나의 토끼 웬 토끼? 그게 이제 애칭인 거죠. 토끼라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저는 이태리 움부리한 거 어디서 먹은 토끼 네. 그 잡내가 나더라고요. 분위기께서 죄송한데요. 토끼탕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그 여자를 토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서 맞아요. 이 전쟁 상황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었을 것 버텨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조금은 결은 다른데 어떤 인물이 생각난다면 역사적인 인물인데 박열이라는 인물 아시죠? 일본에서 박열과 후미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박열 그 이재훈이 주연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준익 감독이 예. 했고 이 후미코는 일본인 맞아요. 여성이고 이 박열은 조선인이잖아요. 예. 그 일본에서 그 나름의 독립운동하고 그쵸. 또 천황을 암살하려고 맞아요. 하다가 이 사람에게는 민족적인 또 국가적인 그 이유가 있었는데 후미코는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의 조국이 조선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동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서 그 형무소에서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자살로 위상한 타살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판단하는데 저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절절하고 용기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해밍웨이가 네. 그 처음에 쓴 무기여 잘 이끌어에도 네, 네.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헨리와 캐서린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제 부대를 탈영해가지고 스위스로 떠나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면이 있나면 이 로버트 조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그 시각이 조금 다른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남녀 간의 들었어요. 사랑도 있는데 이렇게 경계인 것 같지만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경계를 나눈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고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허물어가는 과정들이 조던한테서 보여지거든요. 인류 공동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 너는 스페인 사람, 너는 미국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대의식 갖기 힘들어지는데 네. 말씀하신 요 경계는 구분이 희미해져 가고 맞아요. 하나로 이렇게 한데 뭉쳐지는 이런 과정이 조던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잘 드러났던 것 그리고 같아요. 내부에서 경계가 자꾸 생기면서 네. 이 사람들이 이쪽 편 저쪽 편 하다 보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만 아니면 둘이 밥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네, 네, 그랬는데 나눠짐으로써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맞아요. 폭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사랑하는 힘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 전쟁이 가져다는 삭막함이고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어리석음이죠 또. 어리석죠. 참 맞아요. 문학사적으로 네. 어리석은 구분은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봐요. 그런 중심 같은 일은 이제 인류사에 지금은 잘 안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형태로 아직도 구분짓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던은 네. 그 30년 같은 3일을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마리아라는 인물 역시나 상처의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잃고 그런 파시스트들한테 네, 네. 어떤 그 상처를 받은 것을 조던과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극복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녀가 무사히 그 추격을 이제 이렇게 따돌리고, 벗어나서 예. 아름답게 살 걸 기원하면서 조던은 마지막을 맞죠. 미국에 같이 가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설에서도. 그리고 맞아요. 이번에는 미국에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네 안에 있어. 그러면서 내가 곧 너야 이러고 얘기를 그 하죠. 버전들이 지금까지도 써먹는 버전이 네네. 많잖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던이 이 사랑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포용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속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 같은 네. 그런 모습에서 네.
그 좀 말랑말랑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이 작품 쓸 때 네, 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사실 굵직굵직한 하고 싶은 얘기였겠지만 네, 네. 이 두 남녀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이걸 통해 갖고 다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맞아요.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또 해밍웨이는 우리들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랑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저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70시간 동안 70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문장 맞아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랑을 느끼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이라는 어떤 아픔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인간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조던의 모습이 책에 아주 잘 나오죠. 맞아요. 그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 그쵸. 나쁜 본성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또 희망을 얘기해 주는 주는데, 게 그래도 우리가 왜 한영애 노래 아세요? 한영애 씨의 노래 사람에게 걸 수밖에 희망은 사람에게 걸 수밖에 없다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영애 가수 참 좋아하는데 해밍웨이가 정말로 방점을 찍은 데에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마지막은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는 전투를 벌이는 동안 어떤 여자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여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또한 여자가 있다 해도 그녀가 셔츠를 사이에 두고 그와 밀착한 상태에서 작고 둥근 가슴이 단단하게 솟아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들, 그러니까 유방 두 개가 이 전투 중에 남녀 사이의 일을 알고 반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좋아, 좋군. 믿기지 않을 정도야. 그는 그녀를 한번 세게 안았지만 그녀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이 하고 지금 여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그녀였다 그러면 사랑이었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거를 문문사로 골랐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울림이 있네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현실적,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전쟁통의 과정에서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주는 그 느낌 네. 거기에 집중한 문장 같았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떤 지금 여기에 네, 네. 모습들 둘이 교감하고 접촉하는 것들을 네, 이야기하는 네. 거죠. 두목님은 어떤 문장? 네, 저도 사랑에 관련된 문문사를 골랐는데요. 두 분 다. 네. 두 사람이 꼭 껴안고 누워있는 동안 이제까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거칠거칠한 옷의 촉감이 있던 곳에는 부드러움과 부드러움, 강한 밀착, 침낭 밖은 서늘하고 안은 따뜻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는 따뜻함과 서늘함, 가볍고 길게 서로 꼭 포옹해도 서로의 몸만으로도 쓸쓸하고 텅 빈 것 같은 허전함, 솟아오르는 행복, 젊음과 사랑, 모든 것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공허하고 가슴 저미는 듯한 서로 꼭 껴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고독, 이러한 감정을 로버트 조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까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어. 하는데요. 여기서 깼어. 그걸 왜 물어? 제가 이거는 이제 마리아랑 처음 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네. 이 물음을 묻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묻지도 말아야 되고 네. 또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드디어 조던 앞에서 고백을 하죠. 사실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자기 상처를 꺼내 보입니다. 네, 네. 예, 그럴 때 막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괴로워하는 로버트 조던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아픔을 당했다는 게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들. 아마 이제 그 내용을 끄집어내려고 예. 조던으로 하여금 요 대사를 하게 네.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때 당시 내전의 참혹함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랑을 통해서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떤 방법이죠. 안타깝지만
언제고 전쟁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그 답을 여기에 준 것 같아요. 네. 해밍웨이는 사실은 그 전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지만 맞아요. 네.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한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네, 네. 부질없는 것인가를 사실 작품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 참 그리고 두목님은 그 스페인을 그 거의 이제 여기 배경이 되는 그 지역도 가보셨잖아요. 네, 론다예요. 어땠어요? 그 협곡이 이렇게 그냥 내려다만 봐도 아찔할 정도로 그냥 아주 협곡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구시가지하고 이 시가지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그 누에보 다리입니다. 네, 요충지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거기는 뭐 요새나 다름없을 정도로 누가 올라올 수도 없고 실제로 이제 검색만 하면 인터넷에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가 지리산 같은 지리산이 네. 그 내전의 중심지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이 광활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악 지역인데요. 예, 예. 그 약간의 그 절벽 위에 집들이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예, 제가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렸을 네, 텐데. 프랑코 정권이 들었을 때 거기서 많이 양민들을 학살하거나, 학살하고 예. 빠뜨려 죽이고 또 이런 실제 상황이 감옥도 되는 있어요. 거죠. 감옥도 거기 아. 그 체제의 인사들을 가둬놨던 그런 감옥들도 현재도 있는데요. 감옥도 보려면 돈을 조금 줘야 들어갈 수가 그래요? 있어요.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것도 네. 보는데 돈을 얼마 정도 입장료를 줬던 것 참 같습니다. 스페인은 그게 네.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가볼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네.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해밍웨이의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호텔 좀 비싸다고 네, 했잖아요. 파라도로 이제 얼마나 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워낙 싼 데만 돌아다녀가지고 절벽 근처에 있어요? 절벽 위에 있는 아, 그래요? 그럼 뷰가 상당하겠네요. 네, 풍경이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하게 여기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높아요 절벽이. 네, 그리고 네. 날고 싶다는 느낌도 들었고 거기가 있는 바로 그 파라도로 옆에 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마 그 스페인에서 1호 투어장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동물 단체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투어가 약간 멈춰 있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얘기를 자꾸 한 이유는 우리가 어느 공간에 훅 들어가면 네. 마치 내가 그거를 경험한 것 같은 네. 느낌을 네. 줄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언제고 꼭 스페인은 가보겠다. 아쉽게도 론다를 꼭 예. 가보세요. 그 해밍웨이가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해밍웨이 집이 있거든요. 네, 그쪽 네. 그 했던 그쪽까지 네. 걸어갈 수 있는. 집이 저희가 있어요. 지금 유럽 문학 그 시리즈를 하면서 유럽의 도시들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는 그 스페인 바로 옆에 포르투갈 리스본행 야간 열차 네네. 맞아요. 그 이베리아 반도로 묶여 있으니까 네. 언젠가 유럽 여행을 한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소설 속 그 지역들을 이렇게 따라가서 마치 문학 순례하듯이 네. 다녀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코로나 많이 되면 가고 싶어요. 예. 기술 예술하고. 네. 그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네. 오늘 이렇게 두목님의 얘기만 들었어도 뭔가 이렇게 살짝 내가 거기에 한 발짝 걸친 듯한 기분이 들어요. 들어선 느낌. 예, 막 진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녔습니다. 안녕.